네, 안녕하세요. 적성시험 출제자와 함께 리트 추리 논증 차이의 격을 만든다. 로직트리 리트의 추리 논증 신성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로직트리에서 추리 논증을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지 커리큘럼을 안내드릴 생각입니다. 따라만 놓으시면은 분명히 점수가 오르는 그런 커리큘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께 추리 논증 공부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안내서기도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PSAT 언어논리 영역에서 연 1000명 이상, 한 1500명, 2000명 정도 수강을 하는 이제 1타 강사입니다. 2021년에 강사 시작을 해가지고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타 강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그런 강의와 완전히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험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PSAT는 계속 입법고시 같은 경우가 합격한 사람 자체가 비중이 되게 적은데요. 그 입법고시 계속 붙어가면서 PSAT 상위 0.1%를 유지해 왔습니다. 적성시험을 그 과정에서 좀 인정을 받아서 PSAT를 5회 정도 합숙 출제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출제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논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강화역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실험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전달받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토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검수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출제까지 좀 일부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세이지 김 교수님과도 인연이 닿아서 이제 이 적성 시험 쪽에 좀 그 너무 많은 낭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명확하게 그거를 가지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시합시다라고 좀 이야기가 되어서 함께 이 로직 트리를 작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4년도죠. 작년에 이제 해보자라고 했고 2025년 사실 3월 올해네요. 올해 3월에 파일럿으로 추리 논증 강좌를 한번 해봤었고 언어이해도 한번 했었죠. 그러면서 이 시험 역시도 확실하게 올려드릴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번엔 좀 정규로 제대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점수를 올린 케이스는 엄청 많습니다. 진짜 수백 케이스 이상 개인적으로 성적이 올랐다라는 거는 많이 받았고요. 제 카페 가보시면은 성적 올랐다라는 후기도 꽤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이건 점수 좀 많이 올린 케이스 옛날에 좀 가져온 건데요. 60점 나왔던 분이 97.5점 받는 케이스, 50점대 나오다가 100점 받은 케이스, 그런 케이스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까지는 언어논리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는 공부하면 오르는 과목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 강사님 같은 경우도 제 언어논리 과거에 강의를 들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틀릴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특히 추리 논증 분야에 논증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정확한 풀이 방법, 그리고 정확한 이해 이런 거를 제시하는 강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고 들어주시면은 분명히 1년 같이 공부하면은 점수는 오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기에 점수가 오르느냐,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제 강좌의 핵심 이야기를 드리면요. 1번 추리논증 0점 잡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물론 2번, 3번, 4번도 제 강좌의 핵심이에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1번 말고 2, 3, 4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논증은 법조문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논증과 법조문에 대한 접근 방식이 퀴즈 접근 방식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퀴즈 접근 방식은 제가 도표화시켜가지고 도식화시킨 후에 가능세계와 기류법으로 푸는 방법을 일관되게 알려드리는데요. 누구나 따라하면 대부분의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문 같은 경우는 사실 대륙법 국가이기 때문에 논증적 사고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논증의 연속성에 법조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논증을 제대로 풀려면은 논리학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논리학을 공부할 때 대단히 많은 분들이 논리학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에 취해서 과도하게 논리학을 공부합니다. 이 리트 추리 논증의 논리학은 그렇게 과도한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역추론이라는 기법을 이야기 드리는데요. 역추론이라는 것은 논증을 공부한 다음에 그 논증 지식, 추론적 지식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거예요. 문제풀이의 결론을 보고 이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배웠던 논증 지식을 활용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역으로 판단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문제풀이 방법이거든요. 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글을 주도적으로 푸는 방법인 거죠. 이 역추론을 논증과 법조문에 공히 적용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추리 논증에 자신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논증, 핵심적인 논증, 문제풀이에 필요한 논증을 알려드리고 그걸 법조문에 나눠가지고 역추론 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체계적인 일관된 방법으로서 퀴즈풀이 기준을 드리죠. 이 방법 하면은 논증이 굉장히 명확해지고요. 여러분들 과거에 뭐 논리학을 논리학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식과 완전히 탈피된 그런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언어논리 쪽에서도 인정받았던 게 이런 부분이 인정받아가지고 자리를 잡았고 누구보다도 명료하게 여러분들께 이 파트를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 다음은 실험과 과학이에요. 실험과 과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겁을 먹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실험의 원리, 조사방법론이라고 사회과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회과학에서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험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원인과 결과를 구성해가지고 문제가 설계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과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라는 것도 추리 논증에 나오는 과학만큼은 이제 서술의 방법과 패턴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과학 중에서도 어떤 소재이냐, 과학의 소재에 따라 가지고 이 과학이 물리냐, 화학이냐, 지구과학이냐에 따라 가지고 전개의 방식이 다르고 그 전개의 방식에 맞춰 가지고 과학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이렇게 명료하게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 커리큘럼의 굉장한 차이가 강화약화 부분이에요. 강화약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세이진 교수님의 전공이시거든요. 강화약화를 뭐 입증과 그리고 인과 이론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쪽 평생 연구하신 분 교수님이세요.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강화약화는 입증 이론을 강화약화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합 사례가 강하고 반례가 약해요. 부합 사례가 강하고 반례가 약해요. 리트 추리 논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꾸 뭐 강화약화에서 뭔가 특별한 이론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과 이론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교수님 말로 또 한번 들으실 여러분들 기회도 있을 거예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화약화 문제를 만들 때 인과 이론을 아는 사람이 강화약화를 풀도록 만든 건 아니다. 강화약화가 사실 다시 세 개로 나뉩니다. 사실 그 문제를 만들 때는요. 그냥 단순 문장에 대한 강화약화가 있고요. 그리고 실험과 혹은 과학과 연계된 강화약화가 있고 논증과 연계된 강화약화가 있습니다. 이때 강화약화는 부합 사례와 반례를 찾는 거고 실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논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단순 문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화약화를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리 논증 그리고 뭐 언어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헷갈려하는 이유가요. 자꾸 예를 못해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부합 사례와 반례를 못 고르는 건데 뭔가 강화약화에 특별한 원리와 기준이 있다라는 착각하에서 쓸데없는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추리 논증 점수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잘 들지 않습니다. 강화약화 정말 명확해요. 제가 누구보다도 명료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커리큘럼 다 따라오시면은 뭐 이쪽 강화약화는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기준은 적어도 기준은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이런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 목소리 나오는 게 좀 뭐 약간 불안하시면요. 나중에 교수님께서 다시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강화약화는 명료하다. 그래서 이 2번, 3번, 4번이 리트 추리 논증 커리큘럼, 제 커리큘럼의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전 단계에서 하는 게 추리 논증 0점 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좌의 시작은 추리 논증 0점 잡기부터 시작을 해서 논증, 법조문 퀴즈를 하고 실험과 과학을 한 후에 강화약화 정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리 논증과 언어 이해를 번갈아 가면서 커리큘럼이 진행되고요. 추리 논증 0점 잡기부터 먼저 진행한 후에 언어 이해 진행한 후 논증 법조문 퀴즈 들어가고 그 다음 실험과학 들어가고 강화약화 정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출풀이 몰아가지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1, 2, 3, 4까지가 기본 커리큘럼이고 그 다음이 기출풀이로 넘어가게 된다. 추리 논증은 좀 공부를 할 게 제대로 공부하면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체화시키는데 문제풀이 양도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 2, 3, 4 별로
커리큘럼이 시작하기 전에 교재가 나올 거고요. 그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신 후에 기출풀이까지 들어가시면은 추리논증 여러분 거로 완벽하게 소화될 겁니다.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일정표에 맞춰가지고 공지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추리논증에 대한 커리큘럼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추리논증 0점 잡기라는 것 뭐냐? 사실 이 0점 잡기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추리논문 점수가 오르지 않았던 거기도 해요. 2026학년도 추리논증 왜 어려웠을까요? 2026학년도 같은 경우는요, 법조문이 없었습니다, 거의. 근데 그러면 논증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려웠냐? 특별한 논리학적 지식이 사용해서 어려웠느냐? 아니에요. 추리논증이 어려웠던 이유는 패러프레이징, 함축, 그리고 표현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이건 0점이에요. 그 시험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추리논증에서 이렇게 서술이 되면 이런 선지 추론이 맞다 아니다에 대한 추리논증 나름의 서술에 어차피 교수님들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정한 합의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자, 올해 추리논증 5번 문제였습니다. 디귿 한번 보죠. A와 B 모두 현재 제도로는 위법 소지에 대한 비판을 감소하지 않고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B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제도로는 구속하지 않는 한, 위법하게 구속하지 않는 한, 위법한 비판을 감수하고 구속하지 않는 한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보복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B 부분 한번 볼게요. 현행 구속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 쭉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구속 사유를 추가하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구속 사유를 추가하기보다는 제3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 없다. 이 두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이랑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견해 앞에 나와 있어서 이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보복을 하고 이 보복 우려를 새로운 구속 사유로 추가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밑에 나온다까지. 그럼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의미 덩어리 정도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B는 현재 제도로 위법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 구속하지 않는 한 보복 우려를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B 한번 보죠. 이를 해결해야 된다. 현행 구속제도가 구속과 불구속 쭉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양자택일이 어떤 문제인지 B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공통 내용을 이야기하는 첫 의미 덩어리에서 말을 해요. 그거랑 결합하게 돼가지고 지금 새로운 구속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은요.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구속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구속 사유로 역시 추가해야 되는 건데 그거 외에 제3의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B인 거예요. 그러면 B도 어떤 거죠? 지금 B도 공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현재 없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구속과 불구속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데 구속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보다 양자택일 상황이에요. 양자택일 상황인데 구속을 하게 되는 거는 현재 구속 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구속하게 되는 것은 지금 피해자한테 보복한다라는 이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B도 인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B 역시도 비판을 감수하고 구속하지 않는 한 현재 없는 사유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라는 비판을 이게 없는 사유니까 비판을 감수해야지만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보복 우려가 해소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보복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B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가요? 어려워요. 근데 이 판단을 할 때 몇 내용이 쓰였느냐? 많은 내용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판단했던 근거 문장만큼을 딱 모아놓고 그럼 근거 문장은 몇 문장이죠? 지금 3문장 모아놨단 말이에요. 3문장을 통해 가지고 깊게 사고하고 그리고 이게 패러프레이징과 함축 그리고 거기서 이끌어내는 추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선택지에 대한 이 판단 만드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글을 곱씹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게 추리 논증 0점 잡기예요. 선지 OX라고 제가 뭐 과거에 언어논리부터 2023년 말에 개발했던 건데 대단히 평이 좋았습니다. 제가 올해는 언어 이해 이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리트 같은 경우는 언어 이해 선지 OX가 좀 적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올해 시험에 나온 거와 같이 추리 논증의 이 선지 OX, 그러니까 0점 잡기 사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깊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깊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했던 기출에 나왔던 그 판단적 사고는 이 추리논증이라는 시험에서는 계속 반복돼서 적용되는 사고기 때문에 그 0점을 계속 시험에다가 일관되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수는 무조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공부했던 거를 이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압축해야 되거든요. 이 압축하는 건 나중에 배우면 돼요. 일단 이렇게 정보가 주어졌을 때 0점을 잡을 수 있는지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속과 불구속 중 양자택일 해야 된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 같은 경우도 뭐뭐하지 않는 한 뭐뭐할 수 없다. 조건문 꼴이잖아요. 선언은 조건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속을 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구속 사유로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지금 그 구속 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른 근거가 없어요. 구속 사유가 없는데 구속을 한다라는 게 위법 소지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게 된다라고 패러프레이징이 된 거고, 이걸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혼동이 되는 건 어디다가 적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해야지 여러분들 추리 논증에 대한 점수가 오릅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불구속을 해야 될 거예요. 불구속을 하게 되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보복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료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이다가 되는 겁니다. 즉 앞선 문제에서 디귿에서 B 역시도 해당 내용을 인정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고 훈련을 계속 반복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추리 논증 0점을 2주 동안 잡을 겁니다. 제가 이 문제들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선지 OX식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못하니까 올해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거고요. 시험장에서 이런 판단을 할 때 한 판단 한 판단에 많은 시간 소요가 누적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시간 없음을 강제했던 겁니다. 빠르게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시험 문제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추리 논증 0점 적기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러고 나면은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논증, 법조문 퀴즈를 다루게 되는 거고요. 도출이라는 것, 논증이라는 것, 추론이라는 것은요, 기존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런 서술 방식이 있고 논증에 대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학습하고 그게 법조문과도 연결되고 퀴즈로 연결되는 걸 안 다음에 역추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험 설계, 인과 구조를 이해하고 과학 유형,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별로 원리 차이를 이해하고 이걸 거꾸로 찾아나가는 방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0점 잡기 이후에 다음 커리큘럼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화약화. 강화약화는 주장에 대한 단순 강화약화, 논증 강화약화, 실험 강화약화가 있고요. 출제 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도의 쓸데없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출제 기준에 입각한 정리와 실전 풀이를 하면은 이 강화약화도 여러분들께 손에 잡히게 될 거예요. 이러면은 출입 논증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뭐 일부 수리추론 같은 기법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것도 제가 나름의 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께 리트 추리 논증 학습 방식의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점수가 오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커리큘럼은 언어 이해와 번갈아 가면서 언어 이해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 뒤에 추리 논증이 진행을 되고요. 구체적인 강좌의 시간은 다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맞춰가지고 강의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강의가 시작되는 기간에는 뭐 1대1 질의응답이라든지 아니면은 질문 답변 뭐 이런 거 계속 좀 진행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줌 상담 같은 것도 강의 시간에 맞춰서 수강 따라오시면은 진행해드릴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트 점수 오릅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정말 오릅니다. 확신이 없었으면은 제대로 강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리트 점수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강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목표한 로스쿨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직트리의 신성우였습니다.